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치과 주치의 전승환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임상과 어떤 진료적인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이제 어떤 직업인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치과 의사라는 직종에 봉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가지고 한번은 얘기를 해드려볼까 해요. 치과 대학을 선택하신 이유나 기준이 있으실까요? 보통 전문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의사라든지 한의사, 약사 여러 가지 전문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치과 대학을 진학을 결정하게 된 것은 수능을 보고 그 점수에 맞는 학교가 어디가 있을지를 이제 둘러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치과 대학을 선택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치과 대학 꼭 가야겠다, 굉장히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뚜렷하게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야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가는 분야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냥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이란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뿐이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대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냥 의뢰 목표로 듣는 그런 학교잖아요. 서울대를 가면은 뭔가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수능을 이제 실패하고 나서 학원을 가게 됐어요.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진로를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40명 중에서 한 35명의 목표가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때 당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뚜렷한 목표나 어떤 구체적인 분야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시험을 치게 돼서 불행 중 다행히 어느 정도의 이제 성적을 이제 거두게 되었고, 성적을 거두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의사분들께서 쓰신 수필 같은 거의 모음집이었어요. 모음집이었는데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함으로써 숭고한 어떤 소명의식 같은 그런 주제로 대부분 쓰여진 수필 같은 거였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에 이제 의대를 진학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두 군데 의대를 쓰고 이제 한 군데 이제 치과대학을 썼던 거예요. 이제 세 군데 다 이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이제 가게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어요. 요새는 이제 의대가 굉장히 열풍이 불고 의대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대학을 진학할 때는 치대 인기가 아주 상당했거든요. 제 선택지에서는 의대보다는 오히려 치대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과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결정한 치과대학의 진로의 선택이 치과 의사를 이제 평생 하게 되는 진로의 선택으로 이제 정해진 게 된 거예요. 치과 대학교랑 의대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대와 치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수능 점수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순수하게 의대를 진학했을 때와 또 치과대학을 진학해서 치과의사가 되는 경우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쪽 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생의 직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가 되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진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과에는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 진로과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성향이 어느 과에 더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탐색해 볼 시간도 있고, 개업가로 나와서 환자분들을 보는 것 외에도 더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의 다양성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치대보다는 의대가 좀 더 다양하지 않나,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학생 때 이거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은 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 있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업 특성상 굳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이 직종에 더 적합하지 않나. 정리하자면은 뭔가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워하지 않은지,
편안해 하는지, 즐겨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일이 다 손으로 뭔가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기술이나 손재주가 좋으면 좋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의 감각이라든지 센스가 좀 떨어지면은 이 일에 종사함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 일에 종사함에 있어서 창의성이나 창조적인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데, 환자분들이 겪게 된 질환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나 어떤 치료 과정들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로는 창의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손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각들이 좀 필요하고, 또 그리고 환자분의 진료에 있어서 어떤 꼼꼼한 어떤 세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치과 의사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 환자분의 어떤 좁은 구강 내에서 뭔가를 이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노동 강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많은 일들이 어떤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치과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각보다 그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세요. 그래서 굉장히 꾸부정한 자세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과 허리 같은데 굉장히 부담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힘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를 뽑는다든지 어떤 그런 과정 중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여자 원장님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남자인 나도 이렇게 힘이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자 원장님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감탄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죠. 원장님, 그럼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너무나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은 비전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어떤 직업을 하게 되면 뭐 돈을 많이 번다더라, 아니면은 굉장히 숭고한 어떤 소명의식으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물론 그런 생각도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환경이 변할 수도 있어요. 직업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그 직업에 오래도록 건강한 마인드로 종사를 하려면은 무엇보다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종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직 치과 의사로서 치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이런 전문 직종의 특성상 한 번 진로가 결정되면은 그 진로로 쭉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려면은 아무래도 신중히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과연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또 그리고 나의 성향이 이런 직종에 잘 맞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